자, 이번에는 교재 159페이지에 있는 합성 부재의 그 휘문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부재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에서처럼 지금까지는 부재가 하나의 재료로만 이루어졌던 지은 것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지금 이러한 저희가 이제 지금 다뤄야 될 부재는 1번이 이렇게 빨간색 하나가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2번인 재료 특성이 다른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일단 뭐 면적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탄성 계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탄성 계수. 그리고 서로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면적도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합성 부재를 다룰 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성 부재를 계산할 때 가정은 뭐냐면 단면은 하중을 받은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네. 바로 이걸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변형이 됐을 때 그 면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형이 된 상태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위에 1번 단면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단면은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건 평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평면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연속적으로 어떤 동일한 평면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 아니고 요런 때만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건 아까 1번 부재, 2번 부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에 탄성계수하고 단면적, 그 다음에 탄성계수하고 단면적 2번 그리고 요 y바 1 있죠. y바 1은 밑면 Z축을 맨 밑단이라고 봤을 때 밑면이라고 봤을 때 맨 밑면에서부터 요 A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예요. y바 다시. 그 다음에 y바 2라는 것은 밑면에서부터 2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단면의 도심은 y바라고 놓겠습니다. y바. 예, y바. 전체 1번, 2번 합친 전체 단면의 도심을 y바라고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도심, 합성 단면의 도심에 대해서 좌표계를 그은 것을 이제 y와 z, 스몰 y, 스몰 z. 여기는 라지 z예요. 라지 z. 라지 z. 예. 밑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라지 z. 그 다음에 전체 단면의 도심에 대한 좌표계를 스몰 y, 스몰 z라고 이제 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B번은 얘가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 변형률도예요. 변형률도. 지금 이게 y고 이게 z니까 이 부재의 부재의 축 방향은 x가 되는 거죠. x.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멘트 작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고 예,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요거 C 단면은 응력이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압축 응력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 1, 시그마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여기 2가 빠져있네, 이렇게. 예. 시그마 2는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응력은 이렇게 단위 질 수 있죠. 왜냐면은 탄성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형률된 상태는, 변형 상태는 딱 평면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마 x1을 계산을 해 볼게요. 시그마 x1은 요거죠? 시그마 x1. 시그마 x1은 탄성계수 1번 단면의 탄성계수에다가 엡실론 x를 곱하는 거죠. 엡실론 x는 1번 단면이나 2번 단면이나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x1, x2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변형률에다가, 발생된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1번 단면의 탄성계수만 곱하면 시그마 x1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응력과 변형률의 그 관계, 그죠? 응력과 변형률의 그 관계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전에 보해 방정식 계산을 할 때 요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로분의 y. 엡실론은 로분의 y다. 그리고 요거는 1에다가 로분의 1이 k죠. 공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공률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2는 탄성계수가 엡실론 x에다가, 그죠? 탄성계수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2의 로분의 y, 그래서 이 2 k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도입을 하는 변수는 뭐냐면, 상수, 도입하는 상수는 n이라는 것을 도입을 할 텐데, 요거는 이 원분의 이 2다. 그래서 어떤 상태일 때 이 2가 이 원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제 0보다 큰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n 값이 0보다 큰 값으로, 1보다 큰 값으로 나오겠죠. 1보다 큰 값.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탄성계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유도할 때 요거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볼게요. 번호. 자, 요게 1번식입니다.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 요게 3번식이에요. 탄성계수비에 대한 식이 3번식.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하는데,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x의 dA. 시그마 x da라는 것은 이게 단면적이고, 시그마 x를 하면은 요거는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그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떤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충력이 될 겁니다. 충력. 이것을 1번 단면과 2번 단면에 대해서 나눠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x1 dA 플러스 x2 dA. 그쵸?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A가 A1과 A2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0이에요. 왜냐? 지금 이 단면에는 모멘트만 작용하고 있고 충력은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힘의 평형에 의해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4번. 두 번째, 모멘트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모멘트는
y, 그죠? 팔거리예요, y는. 그 다음에 시그마 x d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도심에서 전체 단면이에요. 전체 단면의 합성 단면의 도심에서부터 그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모멘트죠. 그거를 전체 면적에다가 적분을 한 거니까 어떤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단면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번 단면 y 시그마 x1 dA 그대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a2 y 시그마 x2 dA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m이라는 거죠. 왜 m이냐?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m이기 때문에 모멘트죠. 그래서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의 합, 그죠?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의 합은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여기는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그죠? 충력의 합이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할 거냐? 아까 1번에서부터 2번까지, 3번까지 유도한 것을 4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4번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쪽,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A1에, E1ky, 이게 시그마 1x니까, dA, 플러스, 인테그럴 A2에 E2ky, dA. 이게 0이다. 이게 이제 결합을 시킨 거고, E1k랑 E2k는 상수니까, E1k, 인테그럴 A1, YDA, 플러스 E2k, A2, YDA는 0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도입을 할 거냐면 3번 그죠? 3번이 탄성계수비를 이제 도입을 하면 이걸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2원 K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가만히 있고 나눠주니까 2원분의 E2가 돼서 요건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A2 Y DA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할 좌표가 있는데, 어떤 거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합성 단면입니다. 전체 합성 단면이고, 여기 이제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도심 기준으로 해서는 YZ, 스몰 y, 스몰 z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으로 Z가 있고, 예. 그래서 이 도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Y파가 되는 거고, Y파. 네, Y라는 것을 이제,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임의의 점이라고 했을 때, 임의의, 요렇게 하나를, 임의의 점, 예, 단면의 임의의 위치에다가 놨을 때, Y는 지금 도심에서부터, 합성 단면 도심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그 거리예요, Y. 근데 요거는 합성 단면의 도심에서부터의 거리를 Y라고 한 거고, 밑면에서부터 요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이제 라지 Y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Y. 예. 라지 Y는 맨 밑면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고, 스몰 Y는 도심에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 y를, 여기 있는 y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y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라지 y 빼기 요거, 그죠? 도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라지 y 빼기 y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1에 y 바에 dA가 되고요. 플러스 n에 A2에 y 빼기 y 바에 dA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마이너스로 이루어졌으니까 분리를 시킬게요. 분해를 해보면 I1 라지 y dA 이렇게 쓰고 빼기 A1에 y 파에 d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n 네 y A2죠. A2에 라지 y에 dA 빼기 A2에 y 바에 dA 예, 이렇게 해서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면 잘 보시면 y바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a에 A1이죠. A1에 dA니까 A1의 dA는 A1이죠. 그죠? 적분하면. 그래서 y바 A1이 되고, 요거 여기도 요거 있죠. 요것도 y 바에 A2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대체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1에 y바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2에 y바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밑면에서부터 그 단면에 A1 단면에 밑면에 대한 A1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예요. 밑면에 대한 A1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 A1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A바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의미는 밑면에 대한 A2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A2 Y바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1 Y바 1 빼기 Y바 A1 플러스 N에 A2 Y바 2 빼기 그죠? 빼기 Y의 A2 이게 0이다. 그래서 쭉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Y 바의 A1 플러스 Y 바의 N의 A2는 A1 Y 바 1 플러스 N의 A2 Y 바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Y바 중심으로 한 거니까 여기 Y바를 이제 묶어서 보면 공통으로 해서 A1 플러스 NA2 Y바는 A1 Y1 플러스 A2 Y2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되느냐, Y바라는 게 합성단면의 도심이에요. 합성단면의 도심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모로 들어가서 A1 플러스 NA2 분의 A1
y바 1 플러스 n의 a2 y2 바. 예. 요게 이제 7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최종적인 합성 단면의 도심의 모습입니다. 합성 단면의 도심. 그럼 이제 여기선 잘 보면 저희가 이제 탄성 개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양한 단면 만약에 뭐 이런 뭐 1번, 2번 있을 때 도심을 계산한 식하고 똑같아요. 예. 뭐가 들어간 것 뿐이냐면 탄성 개수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된 것 뿐이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산 단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환산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합산 단면의 그 도심까지의 거리 있죠. 예. 합성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이러한 단면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도심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만 바꿔놓으면 아까 이렇게 생긴 거였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이렇게 1번, 2번, E1, A1, E2, A2 예,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요거를 이제 E1을 재료를 똑같은 재료로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1 여기는 똑같은데 탄성 개수가 큰 쪽을 보니까 이게 E1으로 바뀌었죠. 그죠? E1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바뀐 것에 상응해서 n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단면적에다가 추가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탄성 개수가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이 환산이 된 상태예요. 탄성 개수가 작은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적을 바꿔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예전에 여러 가지 단면으로 구성된 단면에서의 도심을 구하는 식하고 도심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y 바라는 것은 일단 전체 면적은 A1 플러스 NA2가 되는 거고, 예, 그림만 보고선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A1에다가 Y바 1 계산하고, 곱하고, 플러스 NA2에다가 Y바 2 곱하고, 요게 이제 도심을 구한다는 거죠. 예. 공식을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면만 바꿀 줄 알면 이렇게 단면만 환산을 시킬 줄만 알면 이 환산된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y 바를 합성 단면의 도심을 계산할 수가 있다. 예. 요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환산 단면죠. 환산 단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y바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합성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모멘트, 모멘트와 이제 응력, 요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에서부터 아까 유도했던 1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5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아까는 지금까지는 4번에다 집어넣은 거를 정리를 한 거고 이번엔 5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멘트 평형에 대한 거니까 A1 Y E1 KY DA 플러스
A2에 y E2 ky dA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1k 빠져나가니까 K21에다가 A1에 y제곱 그죠? dA 플러스 여기도 K22 A2에 y제곱 d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K21이라는 것을 앞으로 쭉 뽑아내면 A1의 y제곱 dA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E1이 나갔으니까 n이 이제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A2의 y제곱 dA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m이라는 것은 K21 앞으로 빠져나오고, 요게 뭐예요? 요게 A1의 단면 이차 모멘트입니다. A1의 단면 이차 모멘트. 그래서 I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A2의 단면 이차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I2가 됩니다. 요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K21에다가 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환산 단면적의 단면 이차 모멘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IT라는 것이 뭐다? I1 플러스 NI2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환산 단면에서 중립축에 대한 환산 단면에서 중립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중립축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I1도 환산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고, 그 다음에 I2도 환산 단면적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 단면적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다시 적어보면 IT라는 것은 I1 플러스 N의 I2 요거는 결국에는 환산 단면적에서 환산 단면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환산 단면에서 단면 이차 모멘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산 단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단면 이차 모멘트도 계산할 수 있고, 중립축, 그죠? 중립축의 위치. 여기 똑같아요. 도심의 위치도 계산할 수 있고. 포인트는 바로 환산 단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K 공률이라는 것은 이 I분의 IT 환산 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 그 다음에 M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9번이라고 놉시다. 그래서 9번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냈던 식 1번하고 2번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번에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x1 단면 1의 응력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E1에다가 원래 K였는데 K 대신에 E1분의 IT분의 M이니까 K 집어넣고 Y 집어넣으면 E1, E1 없어지죠. 그래서 IT분의 MY가 됩니다. 두 번째, 시그마 X2는 E2의 KY인데 K 대신에 E1 IT분의 M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요거는 잘 보세요. 요 부분 E1분의 E2 요게 N이잖아요. 그러니까 N 집어넣고 IT분의 MY가 됩니다. 예. 그래서 환산됐던 단면에서는 IT죠. IT. EIT. 환산 단면의 응력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N을 곱하면 시그마 X2 단면 2의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합성 단면이 나오면 이렇게 합성 단면이 나오면 이거를 환산 단면으로 바꿉니다. 환산 단면 이렇게 환산 단면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y바를 구합니다. y바랑 it를 구하죠. 이걸 가지고 y바랑 it를 구하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데 시그마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그마 1에는 그냥 이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it분의 my. 근데 E2 환산 단면을 적용했던 E2에 있어서는 E2 이게 it분의 y만 하면 그죠? yt분의 my만 하면 요거는 탄성계수 E1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을 곱해줘야 실질적인 시그마 2의 응력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맥락은 이렇고 왜 여기 n이 붙는지는 이제 식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환산 단면적을 이용을 해서 응력을 계산한 후에 환산 단면이 적용된 그 위치에 있어서는 n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